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조금 예견된 부분이었죠. 자,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존스 모두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FOMC 회의는 있었습니다. 뭐 FOMC 회의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시장이 떨어질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산 매입은 뭐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뭐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는 그대로 진행할 거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진 않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 왜 시장이 올라가는지는 사실 이유를 찾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거기에 따른 또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제 사람 심리가 어떤 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는지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뭐 언론 보도나 이슈들도 뭐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저 이창원 전문가의 생각은 시장은 지금 뭐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흔들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뭐 지수 기준으로 10에서 15%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뭐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차화정 시기죠. 차화정 시기에 지수를 올렸던 내역을 보면은 뭐 3년 동안 지수가 얼마큼 올라왔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차화정 때 기아차가 이제 뭐 3, 4년 만에 거의 뭐 10배, 뭐 15배 올라올 동안 늘 1%, 2% 양봉만 그리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양봉 그 상승하고 나서 이틀 상승하고 하루 빠지고 또 3일 상승하고 하루 흔들리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 투자가 어쩌면 힘든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상승만 나온다면 무난하게 가져가겠는데 늘 시장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어떤 상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지금이 또 한 번 흔들리는 그냥 그때 흔들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지수에서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잠깐만. 자, 보시면 그 과거에도 자, 보시면은 6월 15일이었고요. 6월 15일 날도 이때 지수가 마이너스 7% 빠질 때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월 18일도 마이너스 4% 빠진 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추세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419포인트에서 오늘 기준으로 964포인트까지 우상향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가 빠지듯이 흔들림은 당연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하락의 시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는 우리가 뭐 기대감만으로 그리고 수급만으로 올라온 종목은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면서 또 그동안 이제 너무 크게 올라온 종목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원점 회복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업황과 주식 어떤 그 기업 자체의 성장에 의심이 없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그 12월 달에 편입한 종목 중에 좀 특별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라파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라파스 정말 이것도 굉장히 좀 질문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드디어 이런 그 급락 시장 속에서 한번 해줍니다. 그렇죠? 오늘 장중에 26%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생쇼 편입 이후에 공개 추천으로도 들어가고 장중 매매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조금 그 여러분들 반 정도는 또 차익 실현, 그러니까
당연히 장중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좀 개별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S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편입을 했던 종목이죠.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2.3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작년에 지수 상승 속에서 거의 못 갔던 종목이고 이제 바닥을 기다가 이제 박스권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빅히트. 자, 이거 이제 빅히트 편입할 때 여러분들 과연 저게 올라올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12월 29일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방탄소년단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버스를 보고 이제는 그 빅히트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라 IT 기업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가 빅히트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거의 빅히트라는 종목으로도 4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빠지는 종목들은 좀 저점 매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볼게요. 자, 오늘 그 삼성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컨콜에서 지금 그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삼성의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재용 그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당장의 결정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아마도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면은 시스템 반도체, 지금 밀고 있는 전장 부품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가장 또 그 기대감이 높은데 그중에서 하나 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자, 바로 AD 테크놀로지 현재가 34,000원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뽑는 종목입니다.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TSMC,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가장 그 글로벌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만의 TSMC. 원래는 그 TSMC 기반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바로 팹리스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TSMC랑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전자와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쪽으로 파트너로 진입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AD 테크놀로지가 TSMC 같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전자와 일을 같이 하는 이런 결정은 당연히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약속을 어느 정도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큰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가 대당 한 2,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왜냐하면 그 각각의 상황 판단에 맞게 인간의 안전,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그 GM 공장이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번에 그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사태도 일어났었죠. 자,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은 파운드리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뭐 TSMC, 삼성전자, 뭐 인텔, 그리고 뭐 마이크론 몇 개 없는데 공급자는 적고 그리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함께 전망을 가장 좋게 본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도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수준이 작년 1월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편입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빨리 볼게요. 자, 사진 한번 보면은 오늘은 AD 테크놀로지고요. 자, 이거는 바로 AD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세이프티 DSP 선정이 돼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바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협업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간단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AD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던 저는 네. 기업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런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가 워낙 또 고성장을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쪽 지금 이 AD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팹립스라고 할 수도 있고 팹립스, 칩립스라고 할 설계. 수도 있는데 네. 그 설계 쪽의 어떤 진입 장벽이 네. 굉장히 높은 편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파운드리 자체도 이게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우선 그 규모의 경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가장 그 반도체 시장에서 위협이 되는 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광 장비 네덜란드 ASML을 일단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을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수입을 해서 한다 해도 최소 5년도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약 근데 중국이 들어온다면 LCD처럼 반도체 칩이 가격이 다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위협이지만 지금은 그거 말고는 전혀 위협이 될 게 없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반도체 시장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죠. 공급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장. 그래서 이번에 TSMC도 반도체 가격을 올렸고 팹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뭐든 아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완벽한 설계를 요구하는 이런 그 팹리스의 시장에 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또 이렇게 아무나 협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와의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TSMC랑 하다가 삼성전자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D 테크놀로지는 1차 목표가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제가 29,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